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파리 대책이 나와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집 사러 최근에 돌아다녀 보신 분 계세요? 집을 사러? 물건 없죠? 물건이 없어요. 랠리 시작인 것 같아요. 거의 물건이 없어요. 전세대 기준으로 아파트가 한두 개 괜찮은 게 있나 없나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살려면 사봐라. 그런 매물들. 예, 그리고 내려오면서 주인이 마음이 바뀌죠. 오히려 가격을 올리거나 뭐 다시 이제 들어가거나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에요. 금리가 낮아가지고 유동성의 문제를 두고 있는 건데 계속 유동성은 많은데 이제 유동성이 많으니까 물이 이렇게 채워지는 동안 계속 물을 붓는 동안 가격이 쭉 올라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못 올라가게 유동성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만약 밥그릇만 뒤집는다면 물은 계속 붓고 있는데 그럼 그 물은 다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 직접적인 곳에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 바짝 쓰고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될 때예요. 지금은 유동성이 풀었을 때 핵심 지역 위주로 돈이 막 들어가고 있다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데 밥그릇만 뒤집어 놨을 경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남들이 벌은 만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세미나 공지를 할 때 그냥 역전해볼 사람들 오시라 그랬었거든요. 역전해볼 사람들.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시면 투자를 못 하세요. 네? 계속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재건축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돈도 없으면서. 네? 그러면서 뭐 본인은 뭐 개포주공을 5년 동안 지켜봤다는 돈 뭐 그럼 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야. 지켜만 보고 자기 돈으로 할 수 없는 걸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는 남들은 올라가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든 질러야 무슨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용산 지역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용산을 질러 놓으면 나중에는 뭐가 돼도 돼요.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사실 잘 몰라. 답을 맞히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큰 시장을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 만약에 2000년대 초반으로 다 돌아가면 지금 땡빛을 내서 재건축 안 살 사람 있어요? 다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그 재건축을 한 사람들만이 지금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건축을 한 사람들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재건축은 다 바닥이 나고 재개발 시장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팔자 붙어 있는 아파트들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 수선이야 그냥. 재건축이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재건축 안 하면 건설사들은 뭐 하지? 결국은 재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 파악하는 시장을 보는 눈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 수능인데 수능 끝나면 또 사교육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또 사교육 얘기가 나오고 어디가 만점이 많이 나오면 또 뭐 가격이 또 오르는 지역이 또 생길 것이고, 그렇죠? 또 분명히 사교육 끊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얘기 나오는데 사교육 끊자는 평생 나오는 얘기입니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 못 끊어. 돈 있는데 내 자식 더 가르쳐야지. 그죠? 사교육 못 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바퀴벌레도 없애야 되고 사교육도 없애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안 하게 하는 게 원래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야. 누가 그렇게 되면 좋은지 모르나? 바퀴벌레 없애면 좋죠 당연히. 이상적인 거지. 사교육 없애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 자금으로 자기가 가르친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을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왜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가 확실한데 나라 입장에서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재건축을 사고 내가 재개발을 사는 거는 내가 미래에 새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나는 투자잖아요. 그쵸?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권도 전매를 허용을 했던 것은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분양을 받았는데 최종 소비자로 넘어갔어요. 나라는 발전된 게 한 개도 없어. 나라는 소유권만 변동이 된 것뿐이지. 소유권만 변동이 되고 나라는 하나도 돈을 못 버는 거니까는 아 이건 투기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청약 통장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동호수가 배치된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난 좋은 층을 사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과 개인 입장 완전히 다른데 순수하게 정부의 입장으로서 부동산은 투자다.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소유권만 변동돼서 그 안에 누가 이득을 취한 거지 하나도 국가는 발전을 하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을 비생산적인 곳에 돈을 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산적인 곳에 그럼 돈을 써야 되는 것만 우리는 투자라고 봐. 투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어부터 한번 따져보면 그렇다면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의 3요소는 뭐냐라는 거지. 투자의 3요소가 뭐예요? 네? 자본, 노동력, 토지잖아요. 예? 생산의 3요소,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의 3요소가 자본, 노동력, 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는데 생산의 3요소에는 당연히 부동산이 또 들어가요. 토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개인이 투자를 하면 투기라고 보는 거고 삼성이 평택에다 땅을 사놓으면은 투자라고 보는 거지. 잘못된 거지. 너무 입장이 잘못된 거지. 뭐는 맞다 그러고 뭐는 아니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치적으로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나도 개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놓는 것은 내가 미래에 생산되는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개념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투자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내가 미리 확보를 해요? 못하잖아. 그죠? 그 확보의 싸움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줄어드는데 자본이 많은 사람이 신규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욕구가 승부욕이 더 크니까는 점점점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렇죠? 근데 그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내가 새 아파트를 못 사게 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돈이 있는데도 새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토지 매수는 미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생산 요소에 투자를 한 것이고,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축 등이 가능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는다고 해서. 근데 뭐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막으면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예? 그래서 언제 떨어지나 또 더 막아라 그러다 또 오르면 또 못 샀다가 막 계속 맨날 그러는 거지. 맨날 뭐 세미나 들으면 뭐 싼 물건 나오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생산 수단이지. 일단 이건희가 또 뭐 세계 부호 37위에 올랐대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위가 올라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쇠가 빠지게 일해도 안 올라가는데. 왜 그래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야, 투자. 이건희는 지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은 생산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는 세계 부호 37로 올라가 버렸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생산 수단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지.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 자체인 것은 잘못된 거고. 자, 지금은 유동성, 돈이 풀리는 것. 자, 경제학적인 의미로 계속 찾아보면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학적인 통계로만 믿었다가는 투자를 다 못해. 저도 못해. 막 인구가 줄어. 예? 인구 감소론자들이 있어. 막 인구가 줄어. 근데 인구가 막 반토막이 나 갑자기? 인구가 줄어. 0.00 몇 %씩 줄어요. 0.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절대적인 인구를 말하는 거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지. 왜? 해외 인구가 늘잖아. 지금 인도, 뭐 말레이시아, 중국 뭐 할 것이 막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못 사는 축에 속할 때는 유출 인구가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유입 인구가 많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못 사는 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진국 대열에 꼈다고 보면 유입 인구가 훨씬 많지. 훨씬 많으면 그거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땅바닥에 사나? 아니야. 집 다 필요해. 집이 더 필요해요. 집이 점점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잘못됐는지. 통계학적으로 왜 잘못된 자꾸 언론과는 다르게 가격은 올라가는지란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률, 금리 이런 걸로 따지면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말죽거리가 30년 전보다 16만 배가 올라 있어. 30년 전보다 16만 배. 예? 16만 배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한 30만 배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재작년 얘기니까 거의 2배 또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반포주공 2단지 가격을 보면 제가 다니던 치과 선생님 그 사람 실제 얘기인데 이게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서울대 나왔고 치과 하려고 반포주공 2단지를 상가를 분양을 받았었어요. 분양을 받았고 치과를 했는데 재건축이 됐죠.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로.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상가를 받으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 가격이 따로 표시가 돼요. 예? 상가 건물은 주거용 말고 업무용은 따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계약서를 봤더니 1,5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이 200만 원이고 건물 가격이 1,300이었대요. 지금 그 자리에 대신증권 들어가 있는데 관리 처분할 때 보니까는 토지 평가 금액이 10억이 나왔고 건물 평가 금액이 4억이 나왔더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토지 가격이 약 30년 동안 500배가 상승을 했어요. 500배?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풀어? 지금 금리로 은행에서 2배 되면은 70년 걸린다며. 예? 2배 되려면 지금 금리로 하면은 70년 걸린대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500배가 상승을 한 거야. 500배가.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음마아파트도 자 1980년도에 대졸 초임이 15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졸 초임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1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20배가 증가가 됐지. 소득은 20배가 증가가 됐는데 집값은 64배가 상승을 했어요. 되게 잘못된 것 같지. 되게 잘못된 것 같아. 일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20배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64배가 증가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희한하지 않아요? 소득의 일부만을 우리는 집을 사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높은 집값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누가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소득 증가율에 대한 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소득 증가율에 대한 조사가 일반 노동자의 조사를 해버린 거야. 근데 집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 20%가 갖고 있어. 그래서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은데 왜 이러냐면은 이게 2대8 법칙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80%를 표반을 조사했더니 굉장히 일반적인 잘한 조사처럼 보여져. 80%의 노동자의 소득 상승률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음마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는 상위 20%가 갖고 있거든. 상위 20%의 조사를 별도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이건희는 80억 증여받는데 지금 재산이 8조야 8조. 이재용이는 예? 80억 증여받 8조래니까 8조. 몇 배야 그러면은? 1000배. 1000배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지 지금. 그쵸? 20%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결론은 집값은 20%가 좌우하는데 소득 상승 조사는 하위 80%를 조사한 통계 조사의 오류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상위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상위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상위 그룹이 그걸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라도 가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따라라도 가야 돼. 비슷하게. 걔네가 하는 걸 꼭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전혀 못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압구정동 나중에 살고 싶은데 나도 살고 싶어. 난 압구정동 살 때까지 돈을 모아야 돼. 집은 가만히 있나? 집은 도망가 버리지. 그 안에 뭐라도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도 타고 출발을 해야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완행이라도 타야 뭐 나중에 도착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쥐는 돈도 없으면서 맨날 비행기만 탈라니까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가는 거야. 아예 못 가는 거야 그냥. 아예.
출발이라도 해야 나중에 뭐 도착이라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다들 출발을 못하지. 그냥 물건을 사러 다녀야 되는데 맨날 세미나 들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내일은 또 4번 출구 갔다가 막 방배동 갔다가 막. 그죠? 왜 침을 뱉으세요 앞에서? 네. 자, 모든 것은 그 계획이 있은 다음에 개발을 해요. 예?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개발을 하는데,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과거에도 계획이 있어서 개발이 됐구나.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쭉 보더라도 그때는 무심코 넘어갔던 것 같지만은 2000년도에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아, 이걸 믿었다면 참 돈을 더 많이 벌었겠다는 생각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마포, 영등포, 청량, 용산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었어요. 다 적용됐어. 다 적용돼서 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보다 시간은 당연히 늦어지지. 제자 붙은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 바로바로 돼야 안 되지. 택지 개발 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소유권이 모여있는 사업이 빨리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계획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획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사실 확률은 가장 좋지. 네, 본다면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게 2000년도에 나왔었어요. 이것만 알았어도. 네? 이것만 알았어도 서울시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재건축을 투자를 했겠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것보다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 노래만 나왔을 때 그냥 했어도. 예? 자, 최신 기사들 쪽 보면, 자, 똘똘한 집 한 채 잡아라.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생겨요. 또 더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지방도시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도 살리고 다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 일단은 임대주택을 풀어줘야지만이 부자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활용을 해갖고 세입자들이 좀 안정을 취하겠지. 그죠? 하여튼 여러가지 기사들 쭉 보면, 규제를 한다 그래도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는 팔아야지만이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양도세 아무리 올려봤자 올리면 올릴수록 더 안 팔아. 그래서 물건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중요하면 되지 뭐. 충청도 사람들 뭐 그런 데면 뭐 수박 깎아달라 그랬더니 뭐 냅둬요 썩게. 네? 똑같은 거야. 세금 올려버리면 안 팔아버리는 거지 그냥. 안 팔아버리고 그냥 증여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기부문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도네이션 없어 그냥. 근데 뭐 페이스북 창시자 같은 경우도 99%다 기부해버리고 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에? 다 기부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 그냥 증여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올리면 증여세랑 상속세랑 싹 다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안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증여세, 상속세 다 올릴 수 있나?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유세 올릴 수 있어요? 보유세 못 올려요.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은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면은 세금 체납돼가지고 공매 처리된다든지 뭐 이래버리면은요, 물건이 왜곡되는 시장이 생긴단 말이야. 물건 가격 자체가. 경매가 많이 나오고 공매가 많이 나오면 시장 가격이 왜곡이 돼버린다.